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3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그리고 제가 풀베스로 하는 그 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초안픽에서 경기력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이 최종픽에서는 영상이 자꾸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경기력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픽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천 대 수원의 경기고요. 일단 꼴찌팀과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의 경기입니다. 일단 인천은 마하지 선수의 시즌 아웃도 있고 김호남, 이재성 선수가 부상이고요. 그리고 연패를 일단 끊어내고 지난 경기 첫 승을 했지만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자, 일단은 수원이 경기력도 그렇고 일단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투표율도 정배고 배당 자체도 정배를 받았는데 일단 경기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인천이 아길라르 선수가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구사의 득점력이 지난 경기에 득점을 했을지라도 조금 득점력이 계속 결정력이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원이 그래도 지금 경기력 자체는 인천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수원의 사이드, 인천의 무패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보다는 다른 폴더에 조금 더 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에서는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수원이 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수원이 이렇게 정배를 받거나 조금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시즌 내내 좀 보여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좀 무승부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팀 다 6점 차이가 승점이 나기 때문에 인천은 반드시 이겨야겠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하더라도 승점 6점 차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승리를 하면 승점 차이를 벌리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무승부에도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시미즈 대 요코FC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홈에서 일단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있고 요코FC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코FC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봤는데 일단 조금 의아했던 게 일단 이 득점 장면에서 공격자가 일단 핸드볼이 있었어요. 손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공격자 같은 경우 수비수는 고의 여부를 조금 따지지만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 여부 상관없이 팔에 맞으면 무조건 득점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득점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경기 자체는 시미즈가 좀 결정력에 있어서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요코FC도 마찬가지로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요코FC의 수비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배당도 일단 시미즈가 너무나도 정배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시미즈가 홈에서 이 무승부가 없는 모습, 요코FC가 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좀 2연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땐 시미즈가 승리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광주는 일단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선수가 사후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광주가 조금 불리하다. 경기력적으로도 서울이 더 우세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반 막판에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동점이 되면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서울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 자체가 광주가 정배를 받았다는 게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서울과 연무를 하고 있는 광주인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승부패 쪽으로 지우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추천을 드리자면 무패 쪽으로, 이 경기는 투픽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패 쪽으로 투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광주가 연무를 하고 있고 서울이 연승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황적으로 경기력적으로 다 서울 쪽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의 승도 약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부산 대 포항의 경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를 일단은 끊어낸 상황인데 홈에서의 전적이 오무를 하고 있어요. 5경기를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그래도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5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포항의 배당 자체가 조금 높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배당을 비교를 했을 때, 투표율과 비교를 했었을 때 배당 대비 투표율이 조금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부산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 특히나 측면에서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을 봤을 때는 팔라시오스가 복귀를 하는 포항이 좀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거단규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포항의 이번 시즌 모습을 봤을 때는 강팀 상대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지만 약팀, 조금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잡아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적으로나 스쿼드적으로나 저는 포항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에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무 2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도 홈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9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대구가 배당이 높게 받았죠. 근데 두 팀을 봤었을 땐 대구가 지금 연속으로 해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무승부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닙니다.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봤을 때 조금 약간 남자의 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뭔가 이 두 팀의 스타일상 조금 선제골을 넣는 팀이 우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의 대구,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강원의 홈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구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강원의 공간들을 노릴 수 있는 대구고, 지금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펠리페 상대로 굉장히 좀 임채민 선수나 수비수들이 좀 고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여서 저는 강원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이 가와사키의 경기고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승 2패로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5승을 하고 있고 10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5연승으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초반에는 승패 쪽으로 봤었어요. 일단은 나고야가 좀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나고야가 공격적으로 좀 좋은 팀이고 이런 공간이 있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공간을 내줄 때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을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나고야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주중 경기에서 가와사키가 이 오사카 상대로 조금 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발라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게, 가와사키는 일단은 부러질 때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처음에는 투픽으로 생각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나고야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상주의 경기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4무 2패로 원정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이 경기 약간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 경기는 일단은 전북처럼 전북으로 보이는 경기인데
약간 애매한 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였으면 그 다음 주에 주중에 원래 경기가 있었습니다. K리그가. 근데 그 경기가 9월 달로 넘어가면서 경기 자체가 일단은 다음 주 주중에 없고요. 그래서 이 8월 말에 전역하는 선수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상우가 뭔가 해내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한석준과 같이 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지금 J리그의 가와사키처럼 K리그에서의 전북은 부러질 때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전북에 단순하게 전북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고요.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승 1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 원정에서 홈에서보다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초반에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주중 경기에서 간바 오사카가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좀 보이는 그런 경기이긴 한데, 일단 가시마가 정배를 받았고 상대 전적에서 가시마가 우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뭔가 무승부보다는 차라리 이변을 가더라도 승패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경기 투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울 수가 폴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금의 이 가시마를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간바 오사카 쪽이라고 보는 게, 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시마가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이 많은데,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리고 주중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김영건 선수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상인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가시마 상대로 에베나르도의 제공권만으로는 간바 오사카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시마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우라와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우라가 어느새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라와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3경기째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고, 원정에서 일단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셀고베의 특징이라 하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그 이번 시즌을 봤을 때 비셀고베는 경기 결과가 다 다릅니다.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다면 일단은 우라와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적인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우라와 상대로 비셀고베가 정배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일단 우라와의 경기력 자체가 약간은 애매한 게, 뭔가 페널티킥도 자꾸 나오고 뭔가 운이 좋은, 약간 전북이 이번 시즌 초에 꾸역승을 하던 그 모습이 조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약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셀고베 사이드로 보는 건 우라와가 중앙 공간에서의 이런 볼란테가 제대로 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에 있어서 좀 중앙 공간을 많이 내주는데, 비셀고베에는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내준다면 이니에스타의 중거리나 드리블이나 패스 플레이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라와의 승을 보지 않고 우라와의 무패로 이변을 보고, 투표를 보면 이변인데 배당으로 보면 정배죠. 그래서 저는 우라의 무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쇼난의 경기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2승 2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5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5패로 일단은 그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너무 도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무승부를 바칠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보다는 세레소에 바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쇼난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이번 시즌에 J리그가 강등이 된다면, 강등 제도가 있었다면 물론 승강은 되지만 승격은 되지만 강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다면 저는 쇼난이 물론 당연히 연패를 끊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오겠지만 인천처럼의 그런 절실함은 조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잔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쿄의 최근에 그런 공격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고야 상대로도 승리를 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도쿄의 단통승 이변을 보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요코마리 대 산프이로의 경기고요.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코마리나 산프이로나 뭐 연승 연무 연패가 없습니다. 근데 두 팀을 봤을 때는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조금 적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1무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무승부보다는 만약에 좀 무승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는 가장 무승부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산프이로가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공간이 있었을 때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요코마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공간을 많이 내주고 뒷공간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산프이로가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중 경기에서 요코마리의 주니오르 선수가 톱에 이제 주니오르 선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니오르 선수와 주니오가 있다면 요코마리의 공격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요코마리의 승도 약간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경기력을 총 종합을 해보자면 요코마리의 수비를 봤을 때는 산프이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가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요코마리는 공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팀인데, 그런 그 본인들의 그 플레이를 더 살려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요코마리의 단통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센다는 일단은 주중 경기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자, 일단은 센다이가 휴식을 취했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이 경기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최종 픽을 마무리 짓기까지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갈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24,000원으로 픽을 했지만 이번 회차는 32,000원으로 갈까라고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바치고 싶을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단통 승으로 갔고요. 일단 세레소가 연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센다이가 물론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땐 센다이가 좀 수비적으로 임하겠죠. 임하고 이제 세레소의 뒷공간을 조금 노리는 역습 플레이로 갈 텐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센다이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임하더라도 수비적으로 좀 너무 많이 좀 불안한 팀인 것 같아요. 측면 공간도 굉장히 좀 많이 내주고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좀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이 세레소의 사카모토를 활용한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가 있다면 센다이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무승부도 바치고 싶지만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오이타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자,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전적이 원정에서보다 더 좋고요.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원정 첫 경기 외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 오이타의 이런 수비적으로
제공권이 좀 불안한 부분,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부분을 봤을 때 가시화가 크로스 공격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런 크로스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울룬가 선수가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득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이타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바친 이유는 이 가시아가 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이타가 수비 라인을 좀 내리고 좀 막아냈을 때 좀 잘 막는 모습들이 은근히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력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오이타여서, 가시아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가시아의 그 높은 라인, 그런 뒷공간을 오이타가 역습해서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좀 그런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이타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오이타가 그런 역습으로 득점을 할지라도 이렇게 역습으로 득점을 하고 수비 라인을 내리고 지키더라도 울룬가의 제공권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이타의 무패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성남 대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 성남은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5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떨어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7승 1무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울산의 배당이 높죠. 울산의 배당이 높고, 저도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의 승은 조금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성남이 뭐 압박이나 뭐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울산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성남의 승은 조금 보지 않고 있고요. 성남의 결정력도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울산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성남의 승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승부까지는 조금 고려하고 있는 게, 일단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이 울산의 홈에서 성남 상대로 이 극장골로 이제 주니오의 개인 능력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개인 능력으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좀 승리를 했었던 그런 울산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때의 성남과 지금의 성남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성남이고, 최근에 압박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울산이 이런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압박을 뚫어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들이 많지만, 이 압박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의 압박, 최근에 이런 성남의 압박 축구라면 울산이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남이 잘 지켜낸다면 울산이 물론 이 성남의 조금 불안한 제공권을 상대로 울산의 이런 비온 존슨을 투입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의 연승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한 번쯤 부러질 타이밍이 사실 지난 경기라고 동해안 더비 때라고 봤었는데, 또 이번 경기도 한 번 더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토요일 새벽에 축생 독식픽, 그리고 이 풀베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인천의 무승부 봤고요. 2번은 시미즈의 승, 3번은 지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패배, 5번은 강원의 패, 6번은 나고야의 패배, 7번은 전북의 승, 8번 같은 경우는 가시마의 패배, 9번은 우라와의 무패, 10번은 도쿄의 승리, 11번은 요코마리의 무승부, 12번은 오사카의 승리, 13번은 오이타의 무패, 14번은 성남의 무패, 이렇게 24,000원으로 픽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